요즘 계단 오를 때 괜히 난간 먼저 찾게 되지 않으세요? 예전엔 두 층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날 탓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그게 단순한 노화는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이나 다리가 가늘어진 느낌 있나요? 둘째, 계단 오를 때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셋째, 의자에서 10초 안에 5번 일어나기 가능하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이 조용히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자 에너지 창고죠.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질 뿐 아니라 면역과 회복 속도까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의 엔진이 점점 식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는데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웃 김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요즘은 계단 오르다 중간에 꼭 쉬어요. 그래서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숨이 덜 차고 시장도 걸어서 다니시죠. 이제는 난간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돌보면 누구나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한 달 만에 계단이 가벼워지는 식단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70대의 이모 어르신도 그랬죠. 매일 새벽 밥을 짓고 영양제를 챙기며 손주와 걷는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평지조차 숨이 찼어요.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떠나질 않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잘 챙겨 먹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는 느낌. 이유가 뭘까요? 그건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달하지 않아서입니다. 쉽게 말해 밥은 들어가는데 근육까지 닿지 못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위상과 효소가 줄고 혈류가 느려져 단백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몸은 여전히 굶주린 셈입니다. 자,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잡고 면역을 세우고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 근육이 줄면 균형도 기운도 의욕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의 비밀. 그게 바로 잃어버린 근육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모 어르신도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흡수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평지가 아니라 언덕도 괜찮아요. 그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정직합니다. 주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그 힘을 되찾는 첫 번째 밥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줄 아시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저장고입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 면역 회복. 이 세 가지를 책임지는 생명 배터리죠. 근육이 많을수록 몸은 더 단단해집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도 커지고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됩니다. 30대 이후엔 매년 1%, 70대가 되면 3%씩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어든 근육은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당뇨가 생기기 쉬워지고 면역도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몸속의 에너지 공장이 멈춘 셈이죠. 저희 동네 박노인도 그랬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자는데 기운이 없어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30% 적었습니다. 한 달간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더니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젠 하루가 덜 피곤해요. 네,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죠. 결국 근육은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내려앉듯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쉬는 것, 이 세 가지를 근육 중심으로 다시 맞추는 거죠. 다음에서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근육의 연료 채우기 버프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지금 바로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번 쉬면 다시 일어나기가 괜히 더 힘들죠.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30대엔 매년 1%, 50대엔 1.5%, 그리고 70대가 넘으면 3%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듣기엔 숫자 같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팔에 힘이 빠져 옷을 입는 것도 버거워지죠. 이게 바로 근감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힘이 없으니 덜 움직이니 근육이 더 빠지고, 결국 더 피로해지고 하루 종일 눕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동이 줄면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영양까지 모자라 근육이 더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회복력을 잃습니다. 저희 동네의 최노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하지만 식단과 가벼운 루틴을 바꾼 후 한 달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내가 다시 걷는 느낌이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웃었죠.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과 영양에 반응할 뿐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하루를 조금만 바꾸면 악순환은 곧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내 걷는 시간 10분, 단백질 한 숟갈, 이 사소한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을 더 해야겠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만 그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불꽃만 있고 연료가 없는 상태죠.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단백질이 예전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쓰이지 않죠.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양보다 흡수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1.2에서 1.5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72g에서 90g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란 2개면 되나요? 아쉽지만 부족합니다. 계란 2개는 고작 12g, 아침 한 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한 끼마다 25에서 30g을 채워야 합니다. 그 양이 근육이 합성 스위치를 켜는 최소 기준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근육 공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의 시동 버튼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근육으로 보냅니다. 즉, 단백질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침마다 그릭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삶은 달걀 하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였어요.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한 달 후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훨씬 쉽네요. 그분의 말처럼 식탁이 곧 운동의 시작이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보물 5가지.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가볼까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죠? 이 질문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10번은 듣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보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말린 명태인데 이게 단백질 괴물이에요. 100g에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의 12배죠.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계란 풀어 북어국 끓이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지고 몸이 따뜻해져서 아침국으로도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예요. 끓이지 않아도 유산균이 살아있고 100g의 단백질이 40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먹으면 단백질 유익균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냄새도 적어서 부담 없습니다. 된장보다 청국장이 낫다는 말, 이젠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이건 근육의 아침 식사라고 불립니다. 꾸덕한 질감의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의 2배, 유산균과 칼슘이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안하죠. 무가당 제품에 블루베리나 견과를 더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를 한 번에. 네 번째는 새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바로 달간심살 건조칩이에요.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싹 말린 달간심은 한 봉지만으로도 단백질이 25g 넘습니다. 간식처럼 먹기 좋아서 운동 전후나 외출 시 챙기기 정말 편해요.
단백질 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많이들 모르지만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콩의 단점인 속 더부룩함이 적고 흡수율이 좋아 시니어에게 아주 잘 맞아요. 두유나 스무디에 한 스푼만 넣어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특히 채식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하루 한 끼에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의 리듬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비싼 보약보다 식탁 위에 단백질이 먼저다.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음에서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더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즉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황금 타이밍과 조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황금 타이밍? 자, 이제 재료는 알았죠? 이젠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 밥만 있고 밥상 타이밍이 틀린 경우죠. 첫 번째 원칙은 나눠 먹기입니다. 노년에는 한 번에 흡수하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에 단백질을 25에서 30g씩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균등하게요. 한 끼라도 빼면 근육 공장이 멈춰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기예요. 단백질만 먹으면 몸은 그걸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현미밥 한 숟가락, 감자 반쪽이라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나와.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이동하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 후 1시간 이내 섭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후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넣어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시간을 황금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따뜻한 북어국 한 그릇이나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고기는 부드럽게 찜이나 조림으로, 건어물은 불려서 요리하세요. 너무 태우거나 센 불에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살짝 촉촉하게 조리하는 게 핵심이죠. 저는 진료 후 저녁엔 항상 북엇국이나 달걀찜을 먹습니다. 부담이 없고 흡수도 빠르거든요. 그 덕에 다음날 아침도 덜 피곤하죠. 이렇게 먹는 법만 바꿔도 같은 음식이 내 몸 안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었나 보다. 언제, 어떻게 먹었나가 진짜 승부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식단표로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 황금 단백질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청국장가루 한 스푼, 삶은 계란 하나, 블루베리 한 줌, 여기에 올리브유 몇 방울, 꿀 한 티스푼이면 완벽합니다. 속이 편하고 단백질 25g 확보 끝이죠. 점심엔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시금치 나물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여기에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오메가3 비타민 D 단백질까지 세 박자가 고르게 들어갑니다.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오후 피로가 훨씬 덜하실 거예요. 저녁은 북어채 달걀국으로 마무리합니다. 말린 북어 15g, 계란 1개, 표고버섯 한 줌을 넣고 끓이세요. 비타민 D, 류신, 단백질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곁들이면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만 지켜도 하루 단백질 약 90g, 근육 합성량은 충분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식탁의 루틴이에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웠던 몸이 내 몸 같다는 느낌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려운 운동도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식탁이 약이고 단백질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한 한 숟가락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걷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